자, 오늘부터 여러분 토클 국어 능력 인증 시험 제2권입니다. 이제 1권을 다 했으니까 반 이상, 시작이 반이면 플러스 반, 벌써 다 한셈이죠. 그러니까 2권에 좀 더 언어 기초 영역의 1권에서 더 나아가서 언어 기능 쪽으로 몰아갑시다. 소위 1권에서 배운 언어 기초 영역에는 어휘, 어법, 다음에 규범적 지식을 배웠습니다. 4대 규범을 우리가 공부한 바 있죠. 아주 비중이 있고요. 2권에서는 언어 기능 영역입니다. 듣기, 읽기, 쓰기죠. 칠판에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2권의 언어 기능. 1권에서 배운 어휘, 어법, 그리고 규범에 대한 예를 기능적으로 풀어갑니다. 듣기는 음성 언어로 이제 텍스트가 주어지죠. 바라 텍스트. 듣고 푸는 문제이고, 읽기는 텍스트가 지문으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읽기에 가장 많은 문제가 나오죠. 다음에 쓰기는 실제 쓰는 주관식도 있습니다. 밑에 여기 보면은 2, 1, 5는 각각의 주관식 문항들이에요. 즉, 듣기에는 2문항이 주관식, 다음에 읽기에는 1문항, 쓰기에는 5문항이 주관식입니다. 이렇게 주관식이 지금 언어 기능 영역에 집중적으로 포진되어 있죠. 8문항이고 나머지 2문항이 어휘에서, 그죠? 어휘에서 완성된 문장 작성하기와 다음에 크로스워드 하는 뭡니까? 10잔말풀이 이렇게 2문항 해서 주관식이 10문항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튼 언어 기능 영역이 지금 집중적으로 우리가 학습해야 될 부분인데요. 1장으로 듣기입니다. 듣기의 문항수가 15문항이 출제됩니다. 그중에 2문항이 뭐다? 주관식이에요. 듣기는 보면은 사실적 이해, 그러니까 사실적 듣기, 있는 그대로 듣기입니다. 추론적 듣기, 추론은 들은 말을 통해서 미루어 짐작해내는 것이죠. 들은 내용에서 더 나아갑니다. 그리고 비판의 적절한 반응, 그리고 또 표현의 적절성을 판단하는 그와 같은 반론 제기 같은 것이죠. 독자 우위입니다. 이럴 때는 청자 우위겠죠. 그리고 창의는 바로 뭡니까?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거니까 주관식이 집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래서 먼저 사실적 듣기는 내용의 파악. 첫 번째, 내용의 파악은 주로 중심 내용이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인데, 제목 정하기 같은 것도 중심 내용 파악의 일환입니다. 그리고 발화 상황의 이해. 발화를 했다. 예를 들어 토의 같은 경우, 토론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사회자가 있고, 남녀 이런 식으로 2-3명 나왔을 때, 그 특정한 인물, 말하기 전략이라든지, 또는 공통된 말하기의 특성, 이런 것을 주로 묻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관식은 듣는 텍스트, 발화 텍스트를 제시하고 뭡니까? 중심 내용을 파악하라 라는 문제 유형과 다음에 들은 내용의 간략한 요약, 조건이 제시되겠죠. 몇 자 내외로 적어라 이런 요약하는 이런 2문항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연결하고자 합니다. 먼저 사실적 이해 능력. 앞부분에 이 책의 목차는 여러분 연결해 두고요. 이처럼 듣기와 읽기는 기능별 특성이 분명하죠. 듣는 것은 발화 텍스트를 통해서 음성 언어를 통해 듣습니다. 따라서 대본은 확인용으로 사용하고 먼저 문제와 선택지를 읽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는 해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대본을 보지 않고 푸는 연습을 좀 아울러 두시기 바랍니다. 읽기는 또 읽기에 가서 연결을 좀 하겠고요. 여러분 교재 1장 듣기 보면은 듣기는 읽기와 함께 국어 이해 활동의 중심이다. 우리가 말하기, 읽기, 듣기, 쓰기가 있다면 이해하는 것은 남의 말을 들어 이해하는 게 듣기고 남의 글을 읽어 이해하는 게 읽기입니다. 듣기, 읽기가 이해 영역, 그리고 또 말하기, 쓰기는 표현 영역 이렇게 얘기하죠. 자, 이야기 자료, 텍스트를 이렇게 발화 텍스트를 주고 사실, 추론, 비판, 창의 능력의 사고 능력을 포함해서 모국으로서의 한국어 듣기와 그 이해 능력을 측정으로 한다. 매회 15문항입니다. 그리고 2문항이 주관식으로 나타나죠. 자, 여러분 이쪽에 보면은 출제 경향과 평가 요소가 있습니다. 그 한번 쭉 한번 읽어두시고 각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사실, 추론, 비판, 창의마다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출제 경영에 보면 둘째, 발화 양상의 정확한 이해를 거쳐 수용 단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능력, 미로 짐작하는 셋째는 비판입니다. 그래서 듣기 영역은 이례적이기 때문에 비판 사고 영역의 평가를 어떻게 둔다? 내용의 근거 적절한 적절성이라든지 물론 반론 제기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창의는 제시된 발언을 듣고 이에 대한 청자의 반응을 중시하죠. 그 청자 우위입니다. 자, 그래서 반박을 한다거나 한쪽의 논리 강화하는 이런 표현의 평가 문제들이 나올 수 있고요. 자, 듣기에 지금 영역별 도표화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두고, 자, 밑에 이쪽 하단부에 평가 목표 이원분류 및 문항 배정표가 있죠. 대화 그러면은 우리가 경쟁적 대화는 토론입니다. 찬반 양론. 협력적 대화는 토의 같은 것이죠. 찬반 양론은 조금 무리고 문제에 대한 해결 방법을 모색하고자 하는 토의. 독하에 보면 화자 우위 같으면 강의 또는 강연 같은 것. 여러분 지금처럼 우리 인터넷 동강도 제가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뭡니까? 화자 우위에 놓인 이와 같은 말하기죠. 강연도 그러고요. 자, 우리 학습 전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학습 전략. 둘째 줄에 보면은 음성언어는 이례적입니다. 소멸되고 말기 때문에 둘째 줄에 문제와 보기를 먼저 읽어봐라요. 먼저 읽고 난 연후에 선택지도 한번 더듬어 보라.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묻는 필요한 정보 점검, 집중해서 방송을 듣는 훈련을 하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번 시사성이 강한 문제 많이 나옵니다. 뭐 여기도 지금 실제 문제를 보면 사실적 듣기에도 브릭스 펀드라든지 그죠? 또 아침형 인간. 그 브릭스 펀드란 이런 외래를 통한 뭡니까? 바로 일반 상식적인 얘기들을 기본적으로 듣기에 연결하는데 물론 듣는 바라 텍스트에 주의 깊게 들어야 되겠지만 미리 배경 지식이 있다면 그 글에 또는 그 말에 대한 이해를 보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이 늘 필요합니다. 두 번째, 듣기 평가 문제를 통해 적응력을 듣는 것은 그야말로 여러분 일정한 시간에 한 번 일회성에 거칩니다. 그래서 메모하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기 문제 같은 경우에 지문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잘 모른다면은 두었다가 나중에 또 읽어도 되겠죠, 그죠? 이런 시간성의 제한을 받지 않지만 듣기는 일회성, 시간성의 제한을 받기 때문에 집중해서 듣는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말이에요. 자, 세부학습 방법 1번. 문제를 반드시 먼저 읽어라. 그 다음에 두 번째 핵심적인 내용은 반드시 읽으면서 메모 습관을 길러라. 네 번째, 특이한 제재가 나왔을 때 긴장하면 곤란하죠. 흐름을 좀 타면서 이해하라. 문제를 염두에 두시면서. 다섯 번째, 발화 과정에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이런 내용들 주의 깊게 듣기 바라고요. 다음에 여러분 8번 같은 경우에 화자가 지닌 생각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방식. 이 부분이 8번 부분이 말하기 전략입니다. 말하기 방식. 이 말하기 방식은 어떤 유형들이 있는가 해서 그걸 외울 필요는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를 풀어보면 이런 말하기 전략 유형이 있겠구나 하는 얘기들을 점점 수립하면서 미리 몇 번 훈련을 거치면은 이런 유형에서 이 화자의 말하기는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는구나 선지와 함께 집중력 있게 연결하면 큰 무리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발화 내용의 교통정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 내용이 뭐다? 어떤 것을 화제로 우리가 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 그게 화제죠. 무엇에 대해 말하는 거 이게 화제예요. 그러니까 음성언어, 문자 언어만 다르지만 내용면에서는 이해하는 내용면에서는 동일합니다. 방법적인 뭡니까? 바로 전달 방식이 다를 뿐이지. 자, 그래서 화제를 읽고 필자의 견해나 의도를 파악합니다. 화제 플러스 서술형의 주장은 필자의 의도, 주제에 근접해 있죠. 그런 주제를 파악하고 또 소주제문, 밑에 뒷받침 문장들은 어떤 구조로 연결이 됐는가를 주의 깊게 듣기 바라고 발화 내용에 정리 있음에 명심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정도 얘기하면서 제1절 사실적의 4쪽입니다. 여러분 기출문제 한번 분석에 들어가겠습니다. 1번. 지금 지문은 내가 인용을 못했어요.
그렇지만 지문의 문항해설 밑에 지문이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잘 들으셨지요? 브릭스 펀드에 대한 설명. 자, 이처럼 문제에서 화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브릭스 펀드라고. 응? 일치하지 않은 내용. 이런 것들은 뭐야? 바로 중심 내용이 아닌 세부 내용의 파괴입니다. 세부 내용에. 읽기에서 세부 내용에 뭡니까? 바로 사실적 이해 이렇게 되겠죠. 사실적 듣기입니다. 그래서 출제 의도에 보면은 둘째 줄에 사실적 듣기는 내용에 집중하지 않으면 중요한 정보 놓치죠. 그래서 선택지를 열심히 보면서 이 문제를 먼저 읽고 이건 세부 내용을 바르게 듣고 이해하라는 것이겠구나. 문제 선택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동시에 이건 아니다. 1번은 맞다. 2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나가야 됩니다. 자, 문항해설에 각 국가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국가에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투자한 펀드와 브릭스 펀드가 있다면 브릭스 펀드가 수익률이 높다 이런 문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해석이 쭉 있습니다. 대본에서 브릭스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4개 국가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들 국가의 주식시장에 집중 투자하여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을 브릭스 펀드의 개념이 있죠. 그런 듣기에서 이런 내용이 나올 때 잘 인식을 하고 이러한 브릭스 펀드는 개별 국가에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을 수도 있으나 반대일 경우도 있다. 이 점에 초점이에요. 반대일 경우도 있다라고 들었다면 여기서 여러분 선지에서 이 얘기, 그 선택지를 읽고 계시죠? 각 국가의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에 비해 수익률이 높다고만 말하지 않았거든요. 반대의 경우 낮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보면서 이 선택지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자, 그렇게 바로 들으면서 선택지, 문제는 미리 입력되어 있고 연결을 시켜야 됩니다. 2번 보죠. 자, 이건 주관식입니다, 지금. 그죠? 사실적인 주관식. 다음 뉴스를 듣고, 뉴스입니다. 한국 중산층의 문화 향유에 대해. 그러니까 한국 중산층의 문화, 그리고 그 향유, 이게 바로 뭐다? 바로 화제입니다. 장기동 교수의 견해. 그럼 장기동 교수에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자 내외죠. 여가 사회자 같아요. 중산층 문화 향유. 이건 이미 문제에 나와 있잖아. 그죠? 문제에 이런 화제로 얘기한다고. 대대적인 신분 상승을 향한 조급함과 경쟁의식에서 빚어진 속박의 굴레가 보입니다. 한국대학교의 장기동 교수는 한국 중산층을 포로 수용소에 비유합니다. 이렇게 장 교수가 얘기합니다. 남 장기동 보십시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사회문화적 동질성과 거주 밀집성으로 인해 이웃을 의식하지 않은 것이는 단 한시도 살 수 없는 묘한 시스템을 가진 나라입니다. 이웃과의 비교는 처절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필사적이지요. 삶의 만족감이 이웃과의 비교로 결정된다는 이른바 이웃 효과.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한국인 삶의 전 국민을 지배하고 있으며 특히 상층 지향성이 높은 동시에 하층의 전략을 두려워하는 중산층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제시를 했죠. 그러니까 장기동 교수가 얘기하는 것은 한국 중산층의 문화 향유성은 어디에 있다? 이웃 효과에 있다. 모든 기준을 이웃의 기준에 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보다 더 이 문제 파악을 위해서 주의할 것은 이 사회자 여자의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장기동 교수의 말의 핵심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도 중요해요. 지금 분명히 문제에서는 장기동 교수의 견해를 요약하라. 그 요약을 여기 사회자인 여자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여자의 장기동 교수가 얘기한 말을 요약한 내용을 요약하면 아주 정확한 답이 됩니다. 보시죠. 장 교수는 사회적 전염 효과와 쏠림 현상이 자주 극단을 치닫는 이유를 이 같은 중산층의 경쟁과 불안 심리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중산층의 경쟁 불안 심리는 뭐다? 이게 바로 뭐예요? 바로 이면이고, 즉 해외 명품, 골프 열풍, 해외 여행 열풍을 넘어 와인 열풍과 현대미술 클래식 음악 열풍 등은 자기 스스로 즐기기보다 스스로의 내적 만족감보다는 대부분 남과의 구별짓기, 이게 비교 아니겠습니까? 이웃효과. 구별짓기가 우선적인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유입니다. 이유. 지금 화제가 뭐죠? 한국 중산층의 문화 향유입니다. 여기에 이유가 뭐다? 남과의 구별짓기에서 비롯되었다. 자, 그렇다면 문항해설 바로 갑니다. 먼저 문제를 정확히 이해하여 누구의 말에 집중해 들어야 하는지 인터뷰에 응한 장기동 교수의 견해를 요약하라. 장기동 교수의 발에 집중하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
여자 화자의 발화, 아나운서, 즉 사회자의 발화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간략하게 요약해놨으니까. 그래서 한국 중산층의 문화향유 특징, 여러분은 이게 지금 화제니까 화제를 먼저 서두르냅니다. 특징으로 전음효과, 여자보지 전음효과와 지금 쏠림 현상을 지적할 수 있다. 이 이유는 바로 뒤에 구별을 짓겠죠. 이것은 끊임없는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는 구별을 짓기의 결과이며, 자, 그 이면에는 심리적인 이면입니다. 어떤 이유 다음에 그 이면에 중산층의 경쟁과 불안 심리에서 찾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여러분들이 연결하면 정답이 될 수 있겠죠. 자, 특히 들으면서 여러분 요약한다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죠? 실제 지문 문자로 된 그와 같은 지문의 요약도 문제에 나오지만 이런 요약을 평소에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일반적인 요약학이 나와 있죠. 우리 문항예술에 화제의 의도나 견해 파악하기, 중심 문장 파악하기, 자신의 표현으로 바꾸기, 제시된 문장의 분량을 지키기 이런데 이런 훈련이 수시로 연결이 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건 일회성이니까 이거 요약하기란 만만하지 않은 문제입니다. 자, 연결해 두시고요. 자, 이제 유형학습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1번 사실적 이해. 우리 여기 여러분 한번 보시면은 사실 추론 비판 장애는 이게 듣기든 읽기든 동일합니다. 그죠? 이 기준이. 이건 평가 요소예요. 이런 식으로 평가하겠다는 얘기죠. 이게 듣기는 텍스트가 음성 언어의 텍스트고 읽기는 글, 문자 언어의 텍스트입니다. 그 전달 방식이 다르죠. 그죠? 우리 학생들 대부분 읽기는 일회성이 아니기 때문에 몇 번 되풀이해도 관계가 없는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읽기는 독해라는 입장으로 많이 이해가 되어 있어요. 듣기는 일회성이자 음성언어의 텍스트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놓치기 쉽고 훈련을 아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사실적 이해. 셋째 줄에 발화 양성에 맞는 텍스트의 전개를 이해, 중심 내용 파악. 그런 세부 내용이 조금 전에 문제도 세부 내용, 브릭스 펀드의 문제가 나왔죠. 주관식 평가로는 발화자의 주장을 쓴다든가, 주장은 주로 이제 핵심 내용이죠. 발화자의 견해 요약하다, 요약하기. 그러니까 중심 내용이나 좀 전에 말했듯이 요약 이런 두 가지 방향으로 주관식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자, 먼저 첫 번째 내용의 파악입니다. 내용의 파악에는 핵심 내용, 세부 내용이 있는데 주로 이제 제목 정하기는 어떻습니까? 핵심 내용과 밀착되어 있죠. 왜? 제목은 주제와 아주 근접해 있으니까요. 자, 1번 갑니다. 이번에는 방송을 설명하는 말하기예요. 일반적으로.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시오. 쭉 읽어보시면은 여러분 고체형 난로와 액체형 난로에 대해서 설명 문자로 텍스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고체형 난로 볼까요? 그 셋째 줄에 갑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고온 쇳가루가 공기 중에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작용을 일으키며 열을 발생한다. 자, 물음. 이건 이미 읽었죠. 우리 학생들이. 방송을 듣기 전에 문제와 선지를 간략하게 딱 읽어두고 얘네들을 딱 잡아둬야 됩니다. 선지 읽고 방송 들으면 체크합니다. 고체형 난로가 적당히 산소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1번 답으로 잠정적으로 보면서 나머지 것들은 방송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이건 이래서 아니구나 하는 그와 같은 해석을 내려서서 1번을 답으로 골라야 됩니다. 자, 다음 두 번째요. 발화 상황의 이해. 이 유형은 여러분 말하기 유형은 많아요. 강연, 또 토론, 찬반 양론자가 나와가지고 자기의 견해를 상대방의 상대방의 견해를 논박하는 이런 경쟁적인 대화입니다. 인터뷰, 그리고 뉴스, 낭송 등이 있습니다. 자, 말하기 방식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인물의 말하기 전략, 다음에 또 두 사람 말하기의 공통점, 이런 유형이 말하기 방식의 파악입니다. 자, 도움닫기 기재 갑니다. 이번에는 학생회의의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듣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듣는 지문은 음성언어로 발화 텍스트로 듣기입니다. 그러면 바로 물음에 여러분들 이미 읽어둬야 됩니다. 뭐라고? 두 학생의 공통된 말하기 방식을 물었어요. 그래서 빠르게 읽으면 권위자의 말을 인용했을까? 2번 유사한 질문을 반복해서 논점을 부각할까?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했을까? 그 다음에 근거를 제시해서 상대방의 의견을 비판하고 있을까? 상대방의 의견을 일부 인정하고 절충안을 유도하고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말하기 방법들이 나와 있잖아요, 선택지로. 그럼 몇 번 이제 한 중간쯤 되면 이해가 돼요. 이 학생, 지난 축제에서 우리도 다른 대학교처럼 유명 연예인을 초청해서 공연을 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도 요즘 보면은 유명 연예인들 자주 옵니다. 그죠? 그런데 저는 적어도 대학 축제라면 학생들이 주인공이 되고 1년 동안의 교육 활동이 축제인 중심 내용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연예인 초청 공연은 이 모두를 포기한 것 같아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연예인 초청하는 대학 축제. 그러니까 대학 축제에서의 연예인 초청 문제가 지금 논점입니다. 그 논점에서 지금 이 학생은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여러분 듣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찬반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눠보시면 조금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긍정하고 있는가 부정하고 있는가 또는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이런 취지에서 극단을 치달을 때가 많거든요. 물론 서로의 협의하는 이와 같은 말하게 돼 있기도 합니다. 자, 여학생은 연예인 초청을 대학 축제에서 반대하는 입장 같아요. 남학생,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요. 여기까지는 약간의 동의성이 있죠. 원래 상대방의 인정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런 식으로의 얘기가 항상 있습니다. 처음 개최하는 축제라 쭉 가서 셋째 줄에 경험이 없다더니 부족한 면이 많아서 축제가 부실해질 위험이 높았죠. 그래서 전 연예인 초청 공연이 이를 보완하면서 전반적인 학교 축제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긍정적인 평가죠. 그래서 여학생, 남학생 각각의 그 문제에 대한 자기 표현은 분명합니다. 주장이 긍정적 표현, 부정적 표현으로. 이 학생, 어설프더라도 학생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 대학 문화의 특징입니다. 기성품처럼 이미 만들어진 연예인 공연에 중점을 두는 것은 알맹이를 외부에서 가져온 것처럼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또 막대한 초청 비용도 문제였고요. 자, 남학생, 비용의 부담은 감수하더라도 또 여학생,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자, 이래서 그 각각의 당사자들의 말하기 서두를 잘 보세요. 여기 보면 비용의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여학생,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졌다고 하나 남학생 그렇더라도 여학생 하지만 이건 상대방의 견해에 대해서 반론을 얘기하는 비판이 가장 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근거는 뒤에 나오죠. 그렇다면 정답이 4번입니다. 두 사람의 공통된 말하기 방식은 앞에 그 해당하는 당사자들의 이끄는 처음에 말을 뱉을 때 처음에 발화문을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근거를 제시해요. 상대방의 의견을 어떻게 비판하고 있다. 이게 답이에요. 됐습니까? 그렇게 연결해 두시면 큰 무리수가 없을 것입니다. 저 다음에 주관식 평가 한번 볼까요? 이 주관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글쓰기 훈련이 좀 안 되었다. 보편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듣기 평가를 통해서 주관식으로 이렇게 문제를 둔다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고 또 우리가 흔히 알고이즘 그러죠. 규칙성.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정답이 이렇게만 써야 한다. 이런 것은 없거든요. 자, 그러나 무엇이 들어가고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답안이 되는가는 있을 수 있어요. 그 기준은 앞에서도 몇 번 기출문제에서 얘기를 해본 바가 있습니다.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주관식 평가의 문제 유형은 중심 내용, 즉 제목 정하기라든가 핵심 내용 파악하기와 다음에 요약하기 두 가지 유형입니다. 사실적에서 보시죠. 중심 내용 파악. 첫째 줄에 중심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논설문 설명문의 첫 단락, 화제 제시, 이럴 때 화제가 중심 내용이 될 때가 많고 특히 글쓴이 주장 논설문인 경우에는 마지막 단락.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락이든 단락 내부든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단락 내부 같으면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또 단락이 여러 개 되어 있을 때 사실 듣기 과정을 통해서 보면은 단락 구분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듣는 상황을 통해서 단락까지 구분하려면 이건 말이 안 맞죠, 잘. 그러나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은 두 사람 이상의 이런 텍스트 같을 경우에 좀 전에 남녀가 말하는 이런 텍스트, 또 대화 텍스트든 이렇게 두세 사람이 얘기하는 텍스트는 특별히 단락 구분할 필요가 없죠.
그 말하는 하나하나가 하나의 단락이라 생각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첫 문장, 마지막 문장 또는 처음 말하기와 마지막 말하기를 주의 깊게 들으세요. 자, 듣기의 경우 둘째 단락입니다. 읽기와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즉 파라텍스트가 다르다는 점, 일회성의 한계. 이건 이미 얘기됐죠. 파라텍스트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말하기 파라텍스트는 뭐 강의, 강연, 뉴스, 인터뷰, 프레젠테이션 이런 걸로 고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예술 지문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일회성의 한계 이런 겁니다. 자, 한번 갑니다. 바로 문제로 연결합시다. 다음은 방송 뉴스를 들려드립니다. 이 뉴스에 알맞은 표제는 원래 이게 헤드라인 그러죠. 표제와 부제가 있는데 일단 여기 뉴스입니다. 뉴스는 뉴스의 표제 같은 제목에 해당하는 것은 반드시 문장으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완결된 하나의 문장이 아니도 돼요. 약간의 영감 있게 적어도 됩니다. 그래서 화제 있죠. 무엇에 대해 말하는가. 이 화제성이 강한 내용을 올리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첫 문장에서 콱 잡아가야 됩니다. 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설명문이니까 첫 문장에서 팍 끌어올리세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을 한 번 더 다시 강조에 초점이 있으니까 대내어볼 필요가 있죠. 교육인적 자원부는 올해 18개 기초자치단체를 평생학습도시로 추가 지정해 75곳으로 늘릴 계획이라고 18일 밝혔습니다. 원래 이 뉴스라는 것은 가장 핵심적인 사실을 앞에 두갈식으로 얘기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화제성이 강한 내용이죠. 여기서 뽑으면 돼요. 평생학습도시로 추가 지정한 75곳 늘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 정답 예시해 보세요. 평생학습도시 75곳으로 늘려. 평생학습도시 추가 지정 발표. 평생학습도시 75곳 추가 지정. 이런 식으로 명사형으로 끝나든 아니면 스스로가 완결되어야 할 필요가 없어요. 뭐가? 여기 나온 뉴스의 제목은 그렇습니다. 특히 문장으로 적으시오 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안 달렸으면 문장으로 반드시 적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연결이 닿습니다. 자, 10쪽에 요약하게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약은 남의 말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분석하여 한 편의 글로 압축, 우리 압축 파일 있죠? 압축하는 겁니다. 그래서 넷째 줄에 따라서 요약하기 훈련을 거듭하다 보면 글이든 발화든 요점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자, 이 말은 역으로 되짚으면 요약이 제대로 되었다는 것은 주어진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 방법인 두 가지. 일반화와 재구성, 긴밀성. 뭐 이 세 가지 얘기하는데, 일반화는 제거해도 그게 문제되지 않은 뒷받침 문장을 빠르게,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삭제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이고 추상적 진술이 뭐예요? 소주제문이에요. 이런 것들을 뽑아내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셋째 줄에 가장 중심적인 내용을 추려내는 작업. 그죠? 또 반복되는 것도 아울러 걸러내고요. 재구성은 둘째 줄에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여 글의 주제를 재구성하는 방법 필요하고요. 다음에 긴밀성. 아무래도 단어, 문장 간에 이 연결고리가 자연스럽게 연결이 돼야겠죠. 그죠? 자, 이런 방법으로 단계 참고로 요약의 단계가 나와 있습니다. 조금 내용이요. 여러분 4번 지문은 내용이 어쩌면 철학적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내용 자체가 조금 난도가 높을 수도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다음은 맹자의 한 대목을 성우의 낭송으로 들려드립니다. 백자 내외로 요약해 보십시오. 백자 내외입니다. 여러분 백자 같은 문장이 한 세 문장 정도 돼요. 보통 한 문장이 25자에서 35자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세 문장 길면 네 문장 정도 백자 내외. 맹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들은 살기를 원하지만 삶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 밑줄. 삶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으므로 구체의 삶을 얻어야 하지 않는다까지 밑줄을 그으세요. 사람들은 죽기를 싫어하지만 죽음보다 심하게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죽음을 가져가는 환난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만약 이런 구절은 사실 여러분들 그 핵심 내용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구절은 없어도 된다는 걸 생각을 좀 하시면서 앞부분에 얘기한 줄건 부분을 주력해서 이해하시면서 만약 사람이 삶보다 더 간절한 것이 없다면 살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할 것이 아니겠는가. 사람에게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없다면 그러니까 만약 이후에 첫째 단락 내용은 크게 뭐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요약하기 위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둘째 단락같습니다. 삶을 위한 일에도 의가 아니면 하지 않는 일이 있고 피할 수 있는 환난과 죽음. 환난과 죽음 벌써 두 번 반복됩니다. 의를 위해서라면 피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사람에게는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다. 자, 삶보다 더 간절히 바라는 것 또 한 번 강조됐죠. 이걸 핵심 내용은 중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뽑아보세요. 사람에게는 삶보다 더 간절히 원하는 것 벌써 두 번 됐거든요.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고 또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어서 죽음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이곤 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놓고 이 어디냐면은 셋째 단락 보입니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요 의는 사람의 길이다. 이는 누구나 가지는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삶에서 나타난다 보이죠. 그 길을 버리고 따르지 않으며 그 마음을 잃어버리고 찾을 줄 모르니 딱하기 그지없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집에 개돼지 짐승들이 없어지면 여러분 요즘 애완견 많이 기르지 않나요? 그럼 강아지가 없어졌다면 아이고 메리야 베스야 쫑아 우리 쫑 찾아주세요. 우리 짱아 찾아주세요 하면서 전부 때마다 잃어버린 개를 찾습니다. 해서 디카로 찍어가지고 50만원 100만원 배상해 드립니다. 난리칩니다. 그렇게 집안에 기르던 짐승이나 축생을 잃어버리면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울기도 하고 하면서 공부하고자 인의에 입각한 자세로 인과 의에 입각한 자세로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 왜 찾지 않느냐? 학문이라는 것은 다른 것에 있지 않다. 그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린 마음을 찾는 데 있다. 이것입니다. 이 맹자님 하신 말씀이 핵심이 그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닭과 개가 도망가면 찾을 줄 알되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을 잃어버리고는 찾을 줄 모릅니다. 그래서 알지 못하니 학문하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마음을 되찾는 데 있다. 그러면 요약을 할 때 조금 전에 두 번 반복된 구절이 있죠. 사람에게는 삶보다 더 간절한 것이 있고 죽음보다 더 싫어하는 것이 있으므로 그죠? 있다 이렇게 서술해도 좋고 그래서 죽음과 환난을 기꺼이 받아들인다 또는 죽음과 환난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이래도 되고 이는 누구나 가진 인과 의에 바탕한 것이에요. 인과 의는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학문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는 누구나 가진 인과 의를 바탕으로 한 삶에서 이렇게 제시되며 나타나며 학문이란 이런 의미의 마음, 인과 의를 찾고자 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또는 바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요약하면 충분한 도움이 되고요. 자, 이 글은 맹장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맹자의 책에도 나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은 기본적인 또 배경 지식을 조금 갖고 있으면 요약하기가 훨씬 수월해지고 쉬울 수도 있습니다. 자, 충분히 한번 훈련을 해 두시기 바라고요. 이처럼 사실적 이해 듣기 위해서는 주관식으로 핵심 내용이라든지 이런 요약 지문의 문제 유형이 나온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계속 쓰는 훈련을 거듭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텍스트로 공부할 필요도 있겠지만 좀 더 쉽게 말하자면 여러분 글 쓰는 문자로 된 텍스트 지문을 갖다 두고 요약하고 핵심 내용 정리하는 습관과 훈련을 해두시면 듣기에도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듣기의 사실적 이해 끝내고요. 잠깐 여유 뒀다가 제1절 추론으로 연결해 가겠습니다.